백평론가님, 21일에는 국회에서 대검 국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국감 증인으로 원래 김건희 여사하고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거고 뭐 네. 출석하리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또 동행명령장 가지고 가서 한남동 관저로 출석 쇼를 또 좀 벌였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하고 어제 가장 관심사는 강혜경 씨라고 이른바 명태균 씨가 오너로 있었던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아니었습니까? 나중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갔다가 보좌관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김영선 전 의원은 물론이고 명태균 씨와 또 관계가 멀어져 가지고 사실은 지금 거의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분인데 어제 폭로성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내용까지도 지금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는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갖고 공천을 줬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는 좀 흘러나왔습니다만 어제는 그 명태균 씨라든가 김영선 의원과의 그런 녹취로 그 파일을 틀어주면서 이렇게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앞으로도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진행은 창원지검에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그 조사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소재가 어제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 국감장 청문회에서 증인이 하는 증언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녹취록을 어제 이제 틀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관여가 돼가지고 결국 이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에 이 후보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면 이게 이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사실 이게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청탁을 통한 부분에서 후보로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파급이 나오는 그런 정치적인 소재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대선 여론조사를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선거 전까지 81차례 81회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돈이 3억 7,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명태균이가 그 3월 21일 그러니까 선거 끝난 뒤에 돈 받으러 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만나러 간다더니 서울 가서 돈을 못 받고 공천을 받아왔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김영선 의원의 공천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3억 7,500만 원 이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캠프에서 주든 어쨌든 거기서 돈을 줘야 할 돈을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천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죠.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그게 팩트로 드러난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뭐 주장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대선 이라든가 뭐 지선에 이거 여론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다만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3억 7,500만 원이라는 여론조사 비용이 실질적으로 들어갔고 또 그 조사 대상이 어디였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경비, 비용이 지금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체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형법상 처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조사나 수사가 된다고 하면 큰 어떤 파급적인 안 좋은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제 이 스피커폰을 명태균 씨가 가끔 들려줬는데 그 스피커폰에서 자기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오빠 전화 왔죠?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죠? 그 얘기였죠.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런 스피커폰으로 하는 얘기를 자기가 직접 들었다. 그걸 또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해서 야당은 당연히 윤석열 위법
한 일을 했다고 또 몰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는 어떤 고리를 만들어요. 네, 근거를, 미끼를.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이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무속의 공감을 서로 하는 사이다. 네, 그런 영적인 대화를 얘기예요. 많이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주술이랄까 이런 걸 조언한 게 지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후보죠. 윤석열 후보는 이 장님 무사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영적으로 주술을 부리는데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장님 무사의 어깨에 올라 앉아서 역술을 부리는. 소위 말하면 이제 주술이나 안진뱅이 주술사다. 그걸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화도 이제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가 정말 그 선대 조상의 덕을 봐서 태어난 명태균 씨에게 또 그렇게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 그렇게 지금 차손이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 부분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확인이 된 건 아니죠. 거기다가 이 악몽에 대한 해명을 또 명태균이가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해외 나가는 걸 조정을 해갖고 해외 순방 일정을 바꾼 적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 서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갖고 조문을 안 했잖아요. 그것도 명태균이가 조언을 해가지고 그거 가면 좋지가 않다. 그래갖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 그 안 간 것도 명태균의 그런 조언이라는 거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 후보 시절 그 대변인으로 조선일보 출신의 논설위원 이동훈 씨를 이렇게 스카우트 했는데 며칠 못 가서 그냥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만뒀던가 그래요. 그것도 명태균이가 두 사람이 잘 안 맞으니까 빨리 해촉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이 명태균이 이 사람도 뭐 그런 쪽에 주술 쪽에 뭔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명태균이가 앉아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까지 조정을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강혜경 씨가 이 명태균과 연결된 정치인이 27명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뭐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명태균 씨의 행동이나 말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으로 보면 전혀 이 허구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꽤 맞추는 궤변인지 아니면 이 팩트에 입각한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얘기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은 확실한 주장이 이제 100%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강혜경 씨는 이른바 명태균 명단도 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동안 국회의원들 한 25명을 여론조사 이런 걸로 해갖고 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어제 나온 것은 27명이네요. 27명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상현, 윤한홍,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박태출, 나경원, 조은희, 그리고 박완수, 서일준, 안철수, 이현주, 김두관, 강기용, 하태경, 뭐 그냥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있네요. 이게 전부 지금 이 사람들이 명태균과 연을 맺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지금 이 강혜경 씨는 왜곡을 했다는 마사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작을 했다고 본인이 증언을 할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람들은 또 명태균과 관계를 다 손살에 치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자료나 사진으로 또 입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전혀
명태는 기억을 해도 명태균이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SNS에 명태균 씨가 그 안철수 의원하고 나란히 찍은 사진을 또 내보이기도 하고 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 그 후보 때는 선거라든가 후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많은 지지층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만남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조작을 부탁을 했거나 조작의 그 공모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정치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얻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결국 명태균 씨하고 친소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적인 요소가 없으면 큰 문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폭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엘리트 검사들이 달라들어서 이거 빨리 명태균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명태균의 입에 끌려 다닐 것이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창원지검의 인력을 보강해서 거기서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뭐 인력 보강이라 해봤자 사람 둘 더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 둘. 그런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거 수사하자니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창원지검에다가 맡겨놔가지고 적당히 더 풀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한 명태균 씨의 이 워딩이나 주장이나 폭로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반박책을 못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예. 아마 지금 검찰도 아마 딜레마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폭로되는 부분들이 전혀 허구라고 볼 수가 없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폭로되는 거명된 그 정치인들을 보면 거의 80~90%가 여권 성향의 의원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형국이다. 지금 보도된 걸 보면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전화를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워낙 분량이 많은 경우는 꽤 시일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지금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강혜경 씨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명태균의 이러한 폭로가 계속 되는 경우 본인이 뭐 통화 캡처를 2,000개를 갖고 있다니까 언제든지 깔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그렇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뭐 정치권에서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것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태균 씨가 지금 쌓아두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양박 까듯이 까놓게 되면은 계속해서 언론이나 그렇죠. 국민들도 거기에 또 현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매듭을 빨리 짓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네.